회의실 상석에 앉은 권지훈 회장의 얼굴은 고요한 폭풍의 눈과 같았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태연하게 턱을 괜 채 테이블 위에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 깊고 차가운 눈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단단히 맞잡은 손에 미세한 떨림만이 그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경랑을 희미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유럽 지사의 손실액이 예상보다 30%나 초과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미 우리의 유동성 위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틀 안에 막지 못하면 재무총괄 부사장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절망적으로 울렸다. K그룹의 유럽 지사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금융위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공격이었고 K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의 심장을 겨눈 비수였다. 경쟁사들은 하이에나처럼 피냄새를 맡고 몰려들고 있었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임원들은 저마다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하나같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역력했다. 권지훈은 그들의 무능함에 속으로 혀를 찼다. 그의 제국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안일함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군주는 혼란 속에서 더욱 냉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또한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다. 이 위기를 돌파할 묘수가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한서연 실장이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그림자처럼 조용히 들어왔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 미미해서 그녀가 내뿜는 아우라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은 채 곧장 권지훈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권지훈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권지훈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작은 스크린 위로 고정되었다. 화면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완벽한 요약이 떠 있었다. 문제의 핵심, 위기의 파급 효과, 그리고 경쟁사들의 예상 움직임까지 단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세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단기적인 자금 수혈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 방안. 장점은 즉각적인 효과. 단점은 높은 이자 부담과 그룹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문제의 유럽 지사 일부를 매각하여 부실을 털어내는 방안. 장점은 위기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 단점은 수년간 공들여온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스위스의 한 비밀 투자 펀드와 접촉하여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 장점은 K그룹의 기술력을 담보로 낮은 이율의 자금을 확보하고 동시에 새로운 우군을 얻는 것. 단점은 협상 과정이 극도로 까다롭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었다. 각 시나리오 아래에는 상세한 실행 계획, 예상 결과, 그리고 위험 관리 방안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심지어 권지훈이 세 번째 방안을 선택할 경우를 대비해 해당 펀드의 대표에게 보낼 이메일 초안까지 세 가지 다른 톤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마치 체스 마스터가 수십 수를 내다보고 완벽한 전략을 짜놓은 것과 같았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절망적인 침묵은 경탄과 안도감으로 채워졌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권지훈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맑아지며 나아갈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제시한 세 번째 방안의 잠재력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위기를 막는 것을 넘어 이번 사태를 K그룹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신의 한 수였다. 세 번째 방안으로 추진하지. 그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혼란은 끝났다. 그는 다시 제국의 군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옆으로 밀며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재무총괄 부사장을 향해 지시했다. 김 부사장, 즉시 스위스 펀드와의 비공식 라인을 가동해 협상 자료는 한 실장에게서 받고. 네, 회장님, 회의는 10분 만에 끝났다. 임원들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찬 모습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권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가 남긴 지시 사항들을 자신의 태블릿에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그의 곁을 지켜왔다.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기억이었고 그의 계획이었으며 때로는 그의 이성이었다. 그가 새벽 3시에 잠꼬대처럼 중얼거린 아이디어를 다음 날 아침 완벽한 사업 계획서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었고, 그가 놓친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귀신같이 찾아내 수천억의 손실을 막아내는 사람이었다. K그룹의 직원들은 농담처럼 말했다. 권지훈 회장에게는 2개의 뇌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머릿속에, 다른 하나는 한서연 실장의 태블릿 PC 안에 있다고. 수고했어. 권지훈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그는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의 파문도 읽을 수 없었다. 회장님의 지시였을 뿐입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자신의 공을 부정했다. 권지훈은 그런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유능하지만 결코 선을 넘지 않는 완벽한 부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최종 보고서 올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그는 순간 걸음을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회의실을 나갔다. 회장실로 돌아온 권지훈은 소파에 몸을 던졌다. 긴장이 풀리자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는 습관처럼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한슬 양, 커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서연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타리카 따라주 원두. 정확히 85도로 맞춰진 물. 그리고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은 블랙커피. 그의 취향을 그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커피 향을 음미하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너무나 당연한 공기와 같았다. 그는 그녀가 없는 K그룹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상상할 필요조차 없었다. 머리가 좀 아픈데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한서연은 말없이 서랍으로 다가가 작은 약병과 물 한 잔을 가져왔다. 그가 편두통이 있을 때마다 먹는 독일제 진통제였다. 그는 약을 받아 먹으며 문득 생각했다. 그녀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건강 상태, 그의 사소한 습관, 심지어는 그의 감정 기복까지. 그 순간 그의 내면의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었다. 그는 권지훈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K그룹의 총수. 자신의 힘으로 이 제국을 이끄는 군주였다. 그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았다.
한서연의 유능함은 그저 그가 가진 수많은 무기 중 가장 날카로운 하나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도구였고 그는 그 도구를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나가봐, 네 회장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다. 그녀가 사라지자 거대한 공간에는 다시 그 혼자만 남았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K그룹의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 무게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이겨낼 것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한서연이라는 유용한 도구와 함께 그날 밤 업무를 마치고 타워를 나서는 권지훈은 로비에서 자신의 숙부인 권상민 부회장과 마주쳤다. 권상민은 그룹의 원로이자 지훈의 아버지와 함께 K그룹을 일군 창업 공신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띤 얼굴로 지훈을 대했지만 지훈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야심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구나. 지훈아. 권상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숙부님께서도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나이 든 사람은 잠이 없어서 말이다. 유럽 건은 잘 해결되고 있느냐 걱정이 많았다. 문제 없습니다. 곧 정상화될 겁니다.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권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널 믿는다. 역시 내 형님의 아들이야. 하지만 너무 한 실장에게만 의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구나.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단다.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너의 성공은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한서연의 것이라는 암시였다. 지훈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제 사람을 쓰는 방식에 대한 충고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훈은 차갑게 말을 끊고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권상민은 굳은 얼굴로 돌아서는 지훈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시선은 지훈이 사라진 복도 끝.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한서연의 비서실을 향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저것이다. 저 여자가 바로 내 놈의 아킬레스건이지.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뜨리면 그만이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어둠 속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K그룹 타워 위로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권상민 부회장의 집무실은 K그룹 타워의 남쪽 끝에 자리하고 있었다. 권지훈의 회장실이 북쪽을 향해 서울의 심장부와 미래를 내려다본다면 그의 집무실은 남쪽. 과거의 영광과 짙은 그림자가 공존하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무실 내부는 최고급 원롯 가구와 현대 미술 작품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배치되어 마치 잘 만들어진 박물관의 전시실 같았다. 권상민은 거대한 책상 뒤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30년 전 K그룹의 전신인 광진산업의 창립 기념식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활기 넘치게 웃고 있는 그의 형, 즉 선대 회장이자 권지훈의 아버지가 중심에 서 있었고 그의 곁에는 앳된 얼굴의 권상민이 조금은 어색한 미소로 서 있었다. 그리고 형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권지훈이 보였다. 그의 눈은 언제나 형과 조카에게로 향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형을 K그룹의 신화를 창조한 영웅으로 기억했다. 카리스마 넘치고
결단력 있으며 사람을 끄는 매력을 가진 타고난 리더. 그리고 권지훈은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완벽한 후계자. 하지만 권상민에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훔쳐간 도둑들이었다. 형님, 당신은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 그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K그룹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자본도, 기술도 없던 시절. 밑바닥에서 더러운 일을 처리하고 경쟁사들과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며 회사의 기틀을 닦은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형이 이상과 비전을 이야기할 때 자신은 현실의 진흙탕 속에서 뒹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빛나는 이상만을 기억했다. 그의 헌신과 희생은 형의 성공 신화 뒤에 가려진 당연한 조연의 역할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권지훈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손에 쥔 아이. 자신처럼 피땀 흘려 증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쉽게 제국의 왕좌에 올랐다. 권상민은 지훈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영리했고 냉정했으며 때로는 잔인할 정도의 결단력을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뒤에는 언제나 한서연이라는 그림자가 있었다. 권상민은 책상 위에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지난 몇 달간의 권지훈과 한서연의 동선이 기록된 데이터가 떠올랐다. 공식적인 회의, 해외 출장, 심지어는 비공식적인 저녁 식사까지 두 사람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다. 권상민은 비서실 내부 정보를 통해 그녀가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를 익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방패이자 검이자 두뇌였다. 저 여자만 없애면 권지훈은 날개 꺾인 독수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해고시키거나 스카우트 제의로 빼내려는 시도는 이미 몇 번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녀는 돈이나 지위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권지훈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은 거의 맹목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업무 능력으로는 흠잡을 곳이 없었고 사생활은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만큼 깨끗했다. 그렇기에 권상민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권지훈의 관계를 공격하는 것. 논리와 이성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과 의심을 자극하는 방법. 바로 스캔들이었다. 군주의 권위는 능력만큼이나 명예와 평판에 기반한다. 그 평판에 진흙을 던지면 아무리 강한 군주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최 실장, 약속 잡아 오늘 저녁. 그분과 만나야겠어. 그날 밤. 강남의 한 고급 프라이빗 클럽. 철저하게 방음 처리된 VIP 룸에서 권상민은 한 남자와 마주 앉았다. 미스터 최라고 불리는 남자였다. 그는 언론계와 법조계의 어두운 이면에서 활동하는 해결사였다. 그의 전문 분야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때로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때로는 있는 사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랜만입니다, 부회장님. 미스터 최가 능숙하게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본론부터 얘기하지. 시간이 없으니까. 권상민은 와인잔을 밀어내고 디지털 액자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액자 안에는 권지훈과 한서연이 함께 찍힌 수십 장의 사진이 슬라이드 쇼처럼 지나가고 있었다. 제네바 출장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 늦은 밤 사무실에서 함께 회의하는 모습, 공식 석상에서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 모두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의 연장이었다. 이 두 사람,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주게. 권상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스터 최는 사진들을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어떤 종류의 특별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불타는 사랑,
아니면 은밀한 거래, 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걸로. 젊고 유능한 회장과 그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 미모의 비서. 여기에 돈과 권력의 냄새를 조금 섞어주면 완벽하겠지. 권상민은 USB 하나를 더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엔 한 실장의 지난 3년간의 모든 공식적인 지출 내역이 들어있어. 이걸 바탕으로 가짜 영수증과 개인적인 선물 구매 내역, 호텔 예약 기록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 날짜와 장소는 여기 있는 사진들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해.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아, 이때 이랬구나 하고 믿게끔 미스터 최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창작이었다. 사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너무 건전합니다만 나의 전문가가 이미 작업 중일세. 어깨에 올린 손, 조금 더 다정한 눈빛, 우연히 스친 입술,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를 조금만 주면 돼. 대중은 보고 싶은 대로 믿기 마련이니까. 권상민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단순한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진실을 짜 맞추게 할 정교한 증거의 조각들을 뿌리려 하고 있었다. 완벽한 작품을 기대하지. 초의 실장, 대가는 걱정 말고. 염려 마십시오. 부회장님, 며칠 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미스터 최는 자신만만한 미소와 함께 USB를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권상민은 룸에 홀로 남아 와인 잔을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듯 일렁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늦은 밤이었다. 권지훈은 마지막 서류 결제를 마치고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며칠간 이어진 고된 업무로 심신이 지쳐 있었다. 그는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다가 비서실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아직은 가스나.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사무실 안. 한서연이 자신의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가 내일 아침 회의에서 발표할 복잡한 M&A 관련 보고서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밤을 새운 것이 분명했다. 순간 권지훈의 마음속에 익숙지 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부하 직원에 대한 안쓰러움이나 고마움과는 조금 다른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미안함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한 실장이라는 완벽한 업무 기계가 아닌 피곤에 지쳐 잠든 한 명의 여성으로 보았다. 실내 온도가 조금 낮은 듯 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려 손을 뻗었다. 서울의 심장부, K그룹 타워의 최상층 회의실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폭탄의 초침 소리로 가득 찬 듯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 눈부신 광경을 감상할 여유를 가진 이는 아무도 없었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 모인 K그룹의 핵심 임원들은 하나같이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반문했다. 불필요한 감정, 쓸데없는 행동이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명확한 선이 있었고 그 선을 넘는 것은 리더로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에 합당한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권지훈은 뻗었던 손을 거두고 대신 그녀의 책상 위 스탠드 불을 조용히 꺼주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고른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조용히 뒤돌아 사무실을 나섰다. 그가 놓쳐버린 그 짧은 순간의 인간적인 온기가 훗날 자신을 얼마나 지독한 후회의 지옥으로 몰아넣을지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이 촘촘하게 짜여지고 있었다. 새벽 6시.
권지훈의 펜트하우스를 깨운 것은 알람 시계가 아닌 지옥의 전주곡처럼 울려대는 휴대폰의 광적인 진동이었다. 그는 찌푸린 미간으로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다. 홍보실장의 다급하고 갈라진 목소리가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회장님, 지금 즉시 뉴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언론사에서. 권지훈은 말없이 전화를 끊고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온통 그의 얼굴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한서연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싸고 있는 붉고 자극적인 헤드라인, 단독 K그룹 권지훈 회장. 10년 그림자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법인카드 이용한 명품 선물 정황 포착. 그는 기사를 클릭했다. 내용은 치밀하고 악의적이었다. 제네바 출장 당시 두 사람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는 파파라치 사진. 하지만 교묘하게 각도를 비틀어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으로 보였다. 한서연이 백화점에서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사진. 그 아래에는 권지훈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수천만 원짜리 명품시계 가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다. 심지어 두 사람이 늦은 밤 타워의 비상계단에서 나오는 완전히 조작된 흐릿한 사진까지 있었다. 기사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한서연을 회장을 등에 업고 사리사욕을 채운 요부로 권지훈을 공사를 구분 못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부도덕한 경영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댓글창은 이미 지옥이었다. 익명의 대중은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와 그녀를 물어뜯고 있었다. 권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K그룹의 심장을 겨눈 정교하게 설계된 테러였다.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법무팀장, 이사회 멤버들, 그리고 그의 숙부인 권상민의 번호가 차례로 화면에 떠올랐다. 그가 K그룹 타워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미 전쟁터였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회장님, 한서연 실장과의 관계를 인정하십니까? 법인카드 횡령 혐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보안 요원들의 삼엄한 경호 속에 겨우 엘리베이터에 오른 그의 얼굴은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타워 내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직원들은 그를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은밀한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어제까지 제국의 군주였던 그는 하룻밤 사이에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해 있었다.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 소집.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권지훈은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는 왕좌가 아닌 피고인석처럼 느껴졌다.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무거운 침묵으로 그를 압박했다. 침묵을 깬 것은 권상민이었다. 그는 슬픔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마치 원치 않는 역할을 억지로 맡은 비극의 주인공처럼 입을 열었다. 지훈아, 아니, 권 회장, 지금 우리 K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을 걸세. 그는 리모컨을 눌러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K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다.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치는 피처럼 붉은 선이었다. 단 1시간 만에 시가총액 3조 원이 증발했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닐세. 시장이 권 회장의 리더십과 K그룹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야. 권상민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미스터 최가 만들어낸 증거 자료들이었다. 나는 물론 이 자료들을 믿지 않네. 자네와 한 실장이 그럴 리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진실이 아닐세. 지금 시장과 대중이 믿고 있는 인식이야. 이 인식의 파도를 막지 못하면
K그룹이라는 배는 침몰하고 말 걸세.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다. 그는 교묘하게 논점을 진실에서 위기 관리로 옮겨 놓았다. 다른 이사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진실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주주들의 분노를 잠재울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명확한 신뢰를 보여주지 않으면 대규모 자금 이탈이 불가피합니다. 그들의 모든 말은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다. 한서연을 정리하라. 권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숙부의 비열한 공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설령 증거가 있다 한들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사들의 눈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었다. 그들은 K그룹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번 기회에 절대 군주였던 자신의 권위를 흔들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반박해야 했다. 이것은 조작된 음해이며 한서연은 결백하다고 외쳐야 했다. 하지만 그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계산이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여기서 그녀를 감싸는 것은 이 모든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미숙한 리더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이사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터였다. 그는 싸워야 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후퇴해야 했다. 희생양이 필요했다. 한편 그 시각 한서연은 비서실에서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태풍의 눈이었다. 밖에서는 온갖 소음과 혼란이 휘몰아쳤지만 그 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는 기사가 터진 직후 단 10분 만에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제일 먼저 법무팀과 홍보팀에 연락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문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모든 언론의 접촉은 공식 채널로 단일화하라고 명령했다. 쏟아지는 전화와 이메일 속에서 그녀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고 급한 것과 나중에 처리할 것을 나누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완벽한 프로페셔널. 그것이 지난 10년간 그녀가 자신을 단련해 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이성 아래 감정의 심연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조작된 사진과 영수증들을 보았다. 너무나 정교하고 치밀한 공격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 기자가 아니라 K그룹의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누군가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 음모의 실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지훈의 침묵이었다. 기사가 터진 후 4시간이 지났다. 이사회가 소집되고 1시간이 넘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한 줄의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묻지 않았다.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는 지금 저 회의실에서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인터폰을 바라보았다. 지난 10년간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저 인터폰은 언제나 그녀를 가장 먼저 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전장의 북소리와 같았다. 하지만 오늘 그 인터폰은 죽은 듯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녀는 지켜야 할 동료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결백과 10년의 헌신은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 앞에서 너무나도 가볍고 무력했다. 그의 계상이 위에서 그녀는 K그룹의 생존을 위해 버려질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손실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쿵. 그녀의 심장이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그녀가 청춘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사들이 굳은 얼굴로 빠져나왔다. 잠시 후 권지훈이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단 한 번도 그녀의 사무실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녀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처럼 자신의 집무실로 직행했다. 쾅. 그의 집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세상이 끝나는 소리처럼 울렸다. 비서실의 인터폰은 여전히 끝까지 울리지 않았다.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한서연의 책상 위 인터폰이 마침내 울렸다. 그것은 그녀가 기다렸던 구원의 신호가 아니었다. 10년간 수만 번도 더 들었던 익숙한 호출음이었지만 오늘따라 그것은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차갑고 이질적으로 들렸다. 한 실장, 내 방으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권지훈의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처럼 건조했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분노도, 미안함도, 심지어는 망설임조차도 오직 업무를 처리하는 기계의 냉정함만이 존재했다. 네, 회장님. 한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을 바로잡고 정장 재킷에 옷깃을 매만졌다. 지난 10년간 그의 부름에 응하기 전 언제나 해왔던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의미가 달랐다. 그것은 갑옷을 챙겨 입는 기사의 마지막 의식과도 같았다. 처형장으로 향하는 패배한 장수의 마지막 존엄이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의 집무실까지는 고작 20걸음 남짓. 언제나처럼 짧은 거리였지만 오늘 그녀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K그룹에 입사했을 때의 앳된 모습, 아버지의 회사를 간물려받아 사방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젊은 권지훈을 처음 만났던 날, 모두가 그가 3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릴 때, 그의 뒤에서 묵묵히 밤을 새우며 그의 방패가 되어주었던 수많은 밤들, 그가 분노에 차 서류를 집어던질 때, 말없이 그것을 주워 담아 해결책을 제시했던 순간들, 그의 작은 성공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끝이었다. 그녀는 그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권지훈은 거대한 유리창 앞에 등을 보인 채 서 있었다. 그는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도시의 풍경이 아닌 더 깊고 어두운 시면을 향해 있는 듯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한서연은 그의 책상 앞에서 조용히 멈춰 섰다. 그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1분, 2분.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 너머 벽에 걸린 추상화를 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사회에 결정이 있었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그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 그는 가시적인 조치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기업인들이 가장 잔인한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위선적인 단어였다. 이 스캔들은 더 이상 개인의 명예 문제가 아니야.
수만 명의 직원들과 주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한 실장도 이해하겠지. 한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의 침묵에 그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닿았지만 곧바로 다시 비켜나갔다.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 줬으면 좋겠어. 물론 공식적으로는 사임의 형태를 취하게 될 거야. 그룹 차원에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주도록 하지. 퇴직금이나 위로금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챙겨주겠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10년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헌신과 충성을 퇴직금이라는 숫자로 환산하고 있었다.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야. 내가 이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번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놈들을 전부 솎아내고 나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거다.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부르겠네. 그러니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것은 죄책감의 떨림이 아니었다. 자신의 비겁한 변명을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자의 공허한 떨림이었다. 그 순간 한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아주 가느다란 희망의 끈. 어쩌면 그가 자신을 믿어줄지도 모른다는, 이 모든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신을 변호해 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기대감.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자신의 일부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유용한 도구, 효율적인 시스템,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품이 문제를 일으키자 그는 주저없이 그것을 폐기 처분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완벽한 무우의 상태. 그것은 지난 10년간 권지훈을 위해 그녀가 갈고 닦아온 최고의 무기이자 이제 그에게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표정만큼이나 텅 비어 있었다. 그 짧고 단호한 대답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권지훈이었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최소한 변명이라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이. 한서연은 그의 집무실 한쪽에 놓인 방문객용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권지훈은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태블릿에서 전송 완료라는 작은 알림음이 울렸다. 동시에 권지훈의 개인 컴퓨터와 인사팀장의 컴퓨터에 이메일 도착을 알리는 신호가 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권지훈의 거대한 마우간이 책상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K그룹의 사원증을 벗었다. 그녀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이 선명하게 새겨진 지난 10년의 세월이 담긴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찰칵하는 가벼운 소리가 거대한 집무실 안을 무겁게 울렸다. 사직서는 방금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텅 빈 시선 앞에서 권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마치 자신의 비겁하고 나약한 영혼을 모두 꿰뚫어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은 대나무처럼 꼿꼿했다. 잠깐, 한 실장, 권지훈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그는 이대로 그녀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처럼, 혹은 들을 가치조차 없다는 것처럼 계속해서 걸어 나갔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모습이 복도 너머로 사라졌다. 쾅이 아닌 딸깍하는 아주 조용하고 단호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권지훈은 거대한 집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녀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직 실감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계획대로 상황을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발치에서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 하나가 소리 없이 뽑혀나가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사원증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다. 그 순간 거대한 상실감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집무실의 화려한 인테리어와 창밖의 눈부신 야경이 갑자기 색을 잃고 잿빛으로 변하는 듯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사무실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진 것처럼 숨이 막혔다. 그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의 심장은 겁에 질린 짐승처럼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다. 한서연이 떠난 다음 날 아침, 권지훈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잠 못 이룬 사람의 피로감 대신 오히려 오만함에 가까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K그룹의 모든 임직원에게 보여줘야만 했다. 한서연의 부재는 제국의 그 어떤 흠집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란 없으며 특히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그는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된 김민지 과장을 호출했다. 오늘부로 김 과장이 실장 대행을 맡도록 한 실장이 하던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시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승진에 김민지 대행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K그룹 내에서도 유능하고 꼼꼼하기로 정평이 난 인재였다. 권지훈은 그녀라면 충분히 한서연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자신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다. 오후에 예정된 독일의 명품 자동차 부품 회사 바우어 오토모티브와의 화상회의. K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관한 최종 협상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평소라면 한서연은 회의 시작 최소 3시간 전에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것이다. 그 자료에는 계약서의 법률적 검토는 물론 상대방 CEO인 클라우스 바우어의 개인적인 성향, 협상 스타일, 심지어는 그가 싫어하는 농담의 종류까지 기록되어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김민지 대행이 가져온 것은 일반적인 기업 분석 보고서와 계약서 요약본이 전부였다. 회장님, 준비된 자료입니다. 이게 다인가 바우어 회장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는 권지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 대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됐어. 그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회의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0분. 그는 결국 수십 장의 보고서를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가야 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협상의 막바지, 가격 조율 단계에서 문제가 터졌다.
권지우는 평소의 공격적인 스타일대로 상대방의 기술력을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K그룹 없이는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압박을 가했다. 그것은 그가 수많은 협상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클라우스 바우어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3대째 회사를 이어온 장인 정신의 소유자였고 자신의 기업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다. 한서연의 자료가 있었다면 그에게는 효율성이나 미래 가치보다 전통과 명예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는 경고 문구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을 것이다. 권지훈의 발언에 바우어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권 회장님, 바우어는 지난 100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저희는 파트너는 원하지만 구원자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화상 연결은 끊어졌다. 신중한 검토는 사실상 거절의 외교적 표현이었다. 다 잡았던 수조 원짜리 계약이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공중으로 날아간 것이다. 집무실로 돌아온 권지훈은 분노에 차 서류를 집어던졌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김민지 대행만의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판단력이 얼마나 한서연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이다. 혼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K그룹의 투자 자회사로부터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미국의 한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이 획기적인 암 치료 기술의 임상 2상에 성공했으며 48시간 내에 시리즈 B 투자를 마감한다는 내용이었다. 보고서는 200페이지가 넘는 전문적인 의학 데이터와 복잡한 재무 모델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국의 균열은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신제품 스마트폰 K넥스우스의 마케팅 전략 회의. 권지훈은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파격적인 캠페인을 제안했다. 과거의 회의였다면 한서연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회의의 마지막에 손을 들고 입을 열었을 것이다. 한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그를 향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잖아.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존재 자체가 그룹 내의 1급 비밀인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이 전화는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연결되었다. K그룹 감사실. 하지만 그곳은 일반적인 감사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아니었다. 회장의 직속 명령만을 받으며 그룹 내의 모든 임무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비밀 조직. 통칭 그림자들이었다. 한서연 본부장입니다. 권 회장님. 그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를 두고 각자의 비전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중이지요. 사적인 감정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권지훈은 천천히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가 앉았던 의자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을 리 없었지만 그는 이상한 그리움을 느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잊은 채 멍하니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완벽하게 정리된 필기구, 여분의 서류 양식, 비상용 구급약, 모든 것이 그녀의 성격처럼 단정했다. 사적인 감정, 우리의 10년이 고작 사적인 감정 따위였나. 권지훈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강 실장. 네, 회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강철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10년의 가치를 먼저 버린 것은 권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 와서 과거를 언급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태성의 전략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주시지요. 그럼 이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텅 빈 비서실의 정적만이 차갑게 흘러 들어올 뿐이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다. 지난 6개월간 수만 번도 더 되뇌었던 그 말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어깨가 그의 어깨를 스치는 순간 그는 거대한 빙산과 부딪힌 듯한 한기를 느꼈다. 그는 복도에 홀로 남아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지금 자네에게 파일을 하나 전송하겠다. 감사실의 모든 그림자들을 동원해 이 파일에 언급된 모든 유령들을 빗속으로 끄집어내 자금 흐름, 통신 내역,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과거 행적까지 샅샅이 뒤져. 단, 절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돼. 내 명령 없이는 누구도. 그날 밤 그는 패배감과 자기 혐오에 젖어 집무실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고 프로젝트의 승리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가 소파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감았을 때 집무실의 비밀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림자들의 수장, 강 실장이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였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다른 서류들 밑에 깔린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다이어리 밑에서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아주 작고 평범한 검은색 USB 메모리 스틱. 그 위에는 그녀의 단정한 글씨체로 쓴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암호화된 태블릿 PC 하나를 권지훈 앞의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권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강 실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지축을 울리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 회의실에는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혹은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앵무새처럼 동의를 표할 뿐이었다. 마케팅 총괄 임원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권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무엇을, 그리고 강 실장, 권상민 부회장도 예외는 아니야. 모든 것입니다. 강 실장은 태블릿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한 호텔의 스위트룸을 촬영한 영상이 나타났다. 희미한 조명 아래 권상민 부회장이 미스터 최와 마주 앉아 있었다. K그룹 컨틴전시 플랜, K그룹 비상계획. 이번 일만 성공하면 K그룹은 내 손안에 들어오네. 권지훈 그놈은 재기 불능길 테고 약속한 대가는 이 안에 있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곧이어 더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권상민이 동가방을 밀어주는 장면. 그리고 미스터 최가 조작된 사진들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는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영상 아래에는 그들이 자금을 주고받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내역과 그 돈의 일부가 K그룹의 다른 이사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 순간 권지훈은 하던 모든 것을 멈췄다. 그는 멍하니 인터폰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불렀다. 마치 그녀가 여전히 저 문 너머에 앉아 자신의 부름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권지우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몸은 소파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차가운 분노의 심연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그는 이제 손에 쥐었다. 자신의 숙부와 그에게 동조한 배신자들의 목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완벽한 칼을. 전화가 끊겼다. 권지우는 한서연이 남긴 USB를 손에 꽉 쥐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과거의 여인,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내부의 적. 권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이 혹시... 그는 USB를 꽉 쥔 채 서둘러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권지훈은 태블릿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지옥의 불꽃보다 더 뜨겁고 시베리아의 겨울보다 더 차가운 무서운 빛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K그룹은 격렬한 폭풍우 속에서 침몰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균형을 되찾은 난파선과 같았다. 권지훈은 변했다. 과거에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군주의 모습은 사라지고 강철 같은 의지와 지독한 고독으로 자신을 무장한 냉정한 전략가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지훈은 K그룹의 모든 이사들에게 긴급 이사회 소집을 통보했다. 알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최종 결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갑작스러운 호출, 권상민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사들은 권지훈이 태성전자에 밀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혹은 패배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생각했다. 회의실에 모인 그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계산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권지훈은 이틀 밤낮으로 자료와 씨름했다. 하지만 전문 분야가 아닌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48시간의 창은 닫혀버렸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경쟁사인 태성전자가 해당 스타트업에 시리즈 B 투자를 주도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전문가들은 그 기술의 가치가 향후 10년간 최소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래를 선점할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것이다. 권지훈은 예정된 시간 정각에 회의실에 들어섰다. 어젯밤의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그는 상석에 앉아 아무런 서류도 없이 그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자신을 지지하는 충신들의 얼굴, 상황을 관망하는 기회주의자들의 얼굴, 그리고 불안감을 감추고 있는 배신자들의 얼굴.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한서연이 남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는 스스로가 한서연이 되어야만 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직접 검토했고 사소한 계약서의 문구 하나까지 직접 챙겼다. 그의 집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K그룹의 새로운 심장이 되었다. 그의 구군분투 덕분에 회사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국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는 멎었지만 상처는 깊고 컸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알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이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난 6개월간 우리 그룹을 뒤흔들었던, 그리고 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스캔들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드라이브를 스캔하고 수정하시겠습니까?
보안 경고창이 떴지만 그는 무시하고 폴더를 열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머릿속처럼 완벽하게 분류된 폴더들이 나타났다. 재무 리스크 관리, 주요 프로젝트 위기 대응 매뉴얼, 경쟁사 동향 분석, 그리고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마지막 폴더. 그의 말에 권상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 실장이 이끄는 그림자들은 한서연이 남긴 USB를 길잡이 삼아 권상민의 제국을 샅샅이 파헤치고 있었다. 그들은 권상민이 지난 10년간 그룹 내에 심어놓은 끈앞풀들을 하나씩 찾아냈고 그의 비밀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으며 마침내 미스터 최의 실체에 거의 근접해가고 있었다. 권지우는 복수의 칼날을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갈고 있었다. 그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모이는 그날 단칼에 뱀의 목을 칠 생각이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그 스캔들은 완벽하게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K그룹의 리더십을 흔들고 저를 끌어내려 회사를 찬탈하려는 내부의 적이 벌인 비열한 공작이었습니다. 부정이란 이름의 단단한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제 손으로 내쫓아 버린 것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공허와 마주해야만 했다. 그의 제국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심장을 잃고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 권지우는 말과 동시에 리모컨을 눌러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젯밤 강 실장이 가져왔던 바로 그 영상이었다. 권상민과 미스터 최가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나 거래하는 장면. 그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기회가 찾아왔다. 정부가 총예산 100조 원 규모의 알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다. 수도권 외곽의 구도시를 최첨단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융합된 미래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주사업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향후 20년간 대한민국의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오르게 됨을 의미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K그룹은 내 손안에 들어오네. 권지훈 그놈은 재기 불능길 테고 내부 리스크 관리, 허튼 소리,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되는 음해다. 권상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K그룹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고 제국의 부활을 알릴 유일한 기회였다. 권지우는 그룹의 모든 역량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한서영과 함께 꿈꿨던 K그룹의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기술로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위대한 기업. 만약 그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면 그것은 그녀의 헌신에 대한 아주 작은 보답이자 자신의 과외에 대한 미미한 속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권지우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내역 미스터 최에게서 흘러나온 돈이 권상민의 차명 계좌를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이사 3명에게로 흘러 들어간 내역이 붉은 선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결국 권지훈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는 자신의 뜻이 거침없이 관철되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의 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린 권력은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이것도 조작입니까? 숙부님 권지훈이 처음으로 권상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지독한 경멸과 차가운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2인자로 살아야 했던 당신의 열등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당신이 평생을 바친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다. 경쟁사인 태성전자였다. 한때 K그룹에 밀려 만년 2인자 취급을 받던 태성전자는 지난 6개월간 놀라운 속도로 부활하고 있었다. 낡은 조직 문화는 혁신적으로 바뀌었고 부실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되었으며 미래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시장에서는 태성의 부활을 이끈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반년 전 혜성처럼 등장한 신임 미래전략본부장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름도 얼굴도 경력도 모두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업계에서는 그녀를 유령 혹은 천재라고 불렀다. 해당 이사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권상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홀린 듯이 그 폴더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있었다. 권상민 부회장 관련 보고서. 권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최종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처럼 단호했다. 강 실장. 그가 부르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그림자들이 들어왔다. 권상민 부회장을 비롯한 여기 3명의 이사들을 즉시 회사에서 격리 조치하고 제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 검찰에 넘기시오. 횡령, 배임, 명예훼손, 주가 조작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적용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알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 발표회. 정부종합청사의 대강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현장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숨을 죽인 채 역사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4사람을 끌어냈다. 권상민은 마지막 순간 증오에 찬 눈으로 권지훈을 노려보았지만 권지훈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내부의 적들이 모두 사라진 회의실. 남은 이사들은 겁에 질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권지훈은 그들을 향해 말했다. 시간은 권지훈의 편이 아니었다. 한서연이 떠난 지 한 달, K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눈에 띄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사소한 업무의 비효율성은 이제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번져나갔다. 권지훈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며 구군분투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듯한 무력감만 커져갈 뿐이었다. 오늘 이후로 K그룹 내에서 파벌과 배신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실력과 충성으로만 평가받게 될 겁니다. K그룹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된 분들만 이 자리에 남아주십시오. 그는 말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등 뒤로 K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제국을 완벽하게 되찾았다. 권지훈은 K그룹의 임원들을 이끌고 발표자석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숨을 죽인 채 파일을 열었다. 화면 가득히 펼쳐진 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2년간 한서연이 권상민 부회장의 모든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분석한 결과물이었다. 알파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최종 결정의 날, K그룹의 전략회의실은 전쟁터의 지휘본부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지훈은 내부의 적을 모두 숙청하고 완벽한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한서연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야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 K그룹의 발표는 성공적이었다. 권지훈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쳤고 그가 제시한 비전은 웅장했다. 하지만 발표를 지켜보던 몇몇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K그룹의 비전은 완벽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영혼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과거 그들의 전략에서 느껴졌던 날카롭고 허를 찌르는 창의성이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법무팀장이 흥분된 얼굴로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 같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권지훈에게 내밀었다. 태성전자의 최종 제안서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들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치명적인 계산 오류가 있습니다. 법규에 따르면 이 정도의 오류는 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중대한 결격 사유입니다. 지금 즉시 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태성은 실격 처리되고 프로젝트는 우리 차지가 될 겁니다. 회장님의 전략은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저희 제품의 주소비층은 여전히 40대 비즈니스맨입니다. 젊은 층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기존의 충성 고객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예산의 30%를 활용하여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건 신의 선물이야. 역시 정의는 살아있었어. 그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기 세웠다. K그룹의 발표가 끝나고 마침내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렸다. 다음은 태성전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권지훈은 웃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 화면의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합법적인 전략이었다. 정당한 권리였다. 그는 이 카드를 사용하여 K그룹을 위기에서 구하고 직원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승리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 그의 신조였으니까. 첫 페이지는 권상민의 프로필과 인맥도였다. 그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정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의 리스트와 그들의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K그룹의 공식적인 파트너가 아니었다. 회장님, 어서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법무팀장이 그를 재촉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무대 한쪽으로 쏠렸다. 태성전자의 임원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들의 맨 앞에서 발표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권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회의실에 흥분된 임원들을 지나쳐 창밖의 먼 곳을 응시했다. 그의 뇌리에는 복도에서 마주쳤던 한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날 밤도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문제는 5년 전 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미국 IT 기업 넥사테크와의 합병 건이었다. 당시 넥사테크는 파산 직전의 상태였지만 그들이 보유한 인공지능 관련 원천 기술의 잠재력을 알아본 것은 오직 권지훈과 한서연뿐이었다.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합병은 대성공이었고 지금의 K그룹을 만든 가장 중요한 발판 중 하나가 되었다. 그 10년의 가치를 먼저 버린 것은 권 회장님이셨습니다. 권지훈은 무심코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강당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이 정지하는 듯 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난 6개월간 꿈속에서도 애타게 그렸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만약 그가 이 방법으로 승리한다면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증명하게 되는 것일까? 그가 여전히 결과만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인간이라는 것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에 대한 최종적인 패배 선고가 될 터였다. 그는 회사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었다. 그가 진정으로 되찾고 싶었던 것은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었다. 2년 전 K건설이 추진하던 동남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권상민은 안전성을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권지우는 밀어붙여 성공시켰다. 보고서에는 당시 권상민이 비밀리에 경쟁사 컨소시엄의 대표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이 날짜와 장소, 심지어는 당시 오갔던 대화의 녹취록 일부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를 내부에서 흔들어 무산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는 결심했다. 한서연이었다. 그는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가져본 적 없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정보 사용하지 않는다. 한서연이 있었다면 그녀는 단 3시간 만에 그 방대한 자료를 3페이지짜리 보고서로 요약해냈을 것이다. 핵심 기술의 잠재력, 시장 가치, 특허 분쟁의 위험성, 그리고 창업팀의 신뢰도까지 완벽하게 분석하여 그의 앞에 내놓았을 것이다. 그는 그저 그녀가 그어놓은 밑줄과 별표만 보고 투자하라, 혹은 포기하라는 결정만 내리면 되었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무팀장이 경악하며 되물었다. 임원들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떠올랐다. 권지훈의 개인적인 일상 또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집무실은 점점 더 어지러워졌다. 중요한 서류들이 뒤섞였고 일정은 엉망이 되었다. 그는 사소한 실수에도 직원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냉랭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우리의 비전과 기술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한다. 만약 그것으로 부족해서 패배한다면 그 결과는 총수인 내가 책임진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알던 한서연이 아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던 단정한 단발머리는 날카롭고 지적인 느낌을 주는 과감한 숏컷으로 변해 있었다. 언제나 몸의 선을 감추던 검은색 정장 대신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회색 팬츠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유능한 비서가 아닌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모습이었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 서린 결연한 의지 앞에서 누구도 감히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1년 전 K바이오의 신약 개발 자금이 갑자기 막혔던 사건. 당시 주거래 은행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다. 보고서에는 그 은행의 고위 임원이 권상민의 대학 동창이며 대출 거부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 두 사람이 비밀리에 만났다는 통신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권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승패의 결과를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는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시험이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처럼 무표정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무표정이 자신을 감추기 위한 방어막이었다면 지금의 무표정은 상대방을 압도하는 얼음의 가면이었다. 그녀의 눈빛, 그를 바라보던 따뜻함과 걱정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냉철한 분석과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지독한 자신감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알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 발표일. 정부 종합청사 대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에선 국토개발부 장관이 두툼한 봉투를 열어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넥사테크의 원천기술 특허에 대해 경쟁사가 교묘한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소송을 제기해왔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년 전 합병 당시에 아주 세부적인 협상 기록과 법률 자문 보고서가 필요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알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는 태성전자입니다. 연단에 선 그녀는 잠시 강당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시 K그룹의 좌석에 앉은 권지훈에게 닿았다. 찰나의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강당의 한쪽에서는 폭발적인 환호성이, 다른 한쪽에서는 무거운 탄식이 터져나왔다. 태성전자의 임직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을 만끽했다. K그룹의 임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꿈과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권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한서연은 권상민이 권지훈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교묘하게 방해하고 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기 위해 어떤 공작을 펼쳤는지를 데이터와 증거로 증명하고 있었다. 권지훈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패배의 쓴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바다처럼 평온했다. 그는 눈을 뜨고 옆자리에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임원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고 있는 태성전자 측을 향해 걸어갔다. 권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다. 분노, 원망, 슬픔, 혹은 아주 작은 반가움의 흔적이라도.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지독한 냉정함이었다. 그녀는 이미 그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이다. 그는 한서연의 앞에 섰다. 그녀의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고 있던 그녀는 그가 다가오자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권지훈은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는 가운데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그저 거대한 종이산이 있을 뿐이었다. 김민지 대행과 투자팀은 밤을 새워 분석했지만 그들이 내놓은 결론은 잠재력이 크지만 리스크 또한 상당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전부였다. 누구도 책임지고 확신을 주지 못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 본부장, 최고의 비전이 승리한 겁니다. 사회자가 그녀를 소개했다. 태성전자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한서연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가식이나 패배자의 비굴함도 없었다. 오직 승자에 대한 순수한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잠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 언론 플레이 및 평판 리스크 관리 전문가 미스터 최 관련 정보 보고서에는 미스터 최라는 인물의 신상 정보와 그의 과거 행적, 그리고 그가
권상민과 최근 몇 달간 꾸준히 접촉해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권지훈의 뇌리를 망치처럼 강타했다. 감사합니다. 권 회장님, 정정당당한 승부였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권지훈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두 사람의 악수는 다음 날 모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했다. 패배를 인정한 거인, K그룹 권지훈 회장의 품격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K그룹은 프로젝트를 잃었지만 권지훈은 시장의 신뢰라는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직도 못 찾았다는 건가? 권지훈은 인터폰 너머 법무팀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공식적인 데이터 아카이브에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한서연 실장께서 극도의 보안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관리하셨던 파일이라 그날 저녁 K그룹 본사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권지훈은 프로젝트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직원들을 강당에 모았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한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맑고 차분한, 그러나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서린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는 졌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담담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총수인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훌륭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K그룹의 명예와 정직함입니다. 오늘 흘린 눈물은 더 강하고 정직한 K그룹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미스터 최의 전문 분야는 스캔들 조작을 통한 기업인 평판 공격. 권상민 부회장의 다음 목표는 회장님 개인의 도덕성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음,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그의 연설이 끝나자 처음에는 희미하던 박수 소리가 점점 더 커져 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패배에 대한 위로가 아닌 새로운 리더에 대한 신뢰와 희망의 박수였다. 안녕하십니까? 태성전자 미래전략본부장 한서연입니다. 밤늦게 집무실로 돌아온 권지훈은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비워진 듯 가벼웠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그날 밤도 그는 홀로 남아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속은 쓰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지난 10년간 수천 번도 더 그랬던 것처럼 인터폰의 단축 1번 버튼을 눌렀다. 한강이 보이는 갤러리 더 라온, 희빕씨, 한서연.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권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속죄를 위해 나아온 이 길이 사실은 그녀가 설계한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의 무대였다는 것을, 그가 버렸던 그림자가 이제 그의 제국을 삼키기 위해 돌아온 적이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약속 장소는 한강변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 겸 카페였다. 그가 도착했을 때 갤러리는 개인 행사라는 팻말과 함께 문이 닫혀 있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 아래 한서연이 홀로 그림 앞에 서 있었다. 도시의 야경을 그린 고독하지만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보고서의 작성 날짜는 스캔들이 터지기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다. 와주셨군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축하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권지훈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한서연의 프레젠테이션은 K그룹의 그것과는 결이 달랐다.
권지훈이 웅장한 제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그녀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서의 도시를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와 비전에는 듣는 이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연결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사를 펼쳐냈다. 심사위원들은 넋을 잃고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오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자르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그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정확히는 최종 제출 이틀 전에 발견했습니다. 저희 팀의 젊은 연구원이 저지른 사소한 계산 착오였죠. 수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사실 전체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한 오류도 아니었습니다. 쓸모없는 놈들. 그는 인터폰을 끊어버렸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한서연, 또다시 그 이름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자료일수록 외부의 해킹이나 내부의 유출 위험을 막기 위해 자신만의 시스템에 별도로 보관했다. 그녀가 있을 때는 그것이 완벽한 보안이었지만 그녀가 사라진 지금 그것은 풀 수 없는 암호가 되어버렸다. 권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권지훈은 자신의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질투와 분노를 넘어선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일었다. 저것은 자신이 지난 10년간 보아왔던 한서연의 능력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녀는 그 능력을 오직 자신을 빛내기 위한 그림자 속에서만 사용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스스로가 태양이 되어 무대 중앙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너무나 눈부셔서 그의 제국 전체를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궁금했습니다. 권 회장님이 그 카드를 쓸지 안 쓸지. 당신이 예전의 당신이라면 1초도 망설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 심사위원이 K그룹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K그룹의 계획은 인상적입니다만 제안하신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은 지나치게 중앙 집중적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나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변했군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지난 6개월간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후회를 씻어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그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 그의 제안을 인정하면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했다. 그녀의 논리 앞에서는 아무리 완고한 권지훈이라도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그 카드를 쓰는 순간 나는 당신 앞에서 영원히 패배하는 거였으니까. 권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회사를 이기는 것보다 내 자신에게 지고 싶지 않았어. K그룹의 기술팀장이 당황하며 원론적인 답변을 늘어놓는 사이 사회자가 태성전자 측에 반론 기회를 주었다. 마이크를 잡은 것은 한서연이었다. 그는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내 비겁함이, 내 오만함이 너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지 알아.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어. 하지만 나는 정말 미안했어. 서연아, 매일 밤 너 없는 사무실에서, 너 없는 세상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권지훈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숙부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전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이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의 눈가가 희미하게 젖어드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녀의 얼음 같던 가면이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녀는 먼저 질문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심사위원의 편에 섰다. 저희 태성전자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분산형 에너지 거래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는 각 가정과 건물이 독립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주체가 되어 중앙 시스템의 마비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3년 전 K그룹의 한 연구소에서 초기 모델이 개발되었으나 당시 경영진의 판단착오로 프로젝트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녀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가 담기에는 너무나 큰 그릇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다시 자신의 그림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답답함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신의 집무실을 나와 이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텅 빈 비서실로 향했다. 그래, 그래야겠지. 그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회의장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권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3년 전 수많은 프로젝트들 속에서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중단시켰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그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K그룹의 과거 실패 사례를 끄집어내 그것을 자신들의 성공 전략으로 포장하여 그의 심장을 찔렀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름다운 야경과 그림, 그리고 두 사람.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의 끝이자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했던가? 그녀의 경고를, 그녀의 헌신을, 그녀의 충성을 자신의 비겁함과 오만함으로 짓밟아버렸다. 그는 적의 칼에 쓰러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던 유일한 방패를 제 손으로 내던져버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군주였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개인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태성과 K그룹은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서연과 권지훈은 어쩌면 미래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 며칠간 이어진 심층 심사 과정에서 한서연은 유령처럼 K그룹의 발목을 잡았다. K그룹이 자신들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자 그녀는 K그룹의 특정 부품 협력업체가 최근 심각한 노사 분규를 겪고 있다는 내부 정보에 가까운 사실을 언급하며 공급망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K그룹이 자신들의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어필하자 그녀는 최근 K그룹의 부채 비율이 급증했다는 재무 데이터를 제시하며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공격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권지훈은 그녀가 내민 명함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녀가 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새로운 시작의 초대장이었다. 한 실장, 이 자료 분석 좀. 몇 달 후 그녀의 모든 공격은 감정적이지 않았다.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했고 냉정했으며 논리적이었다. 그래서 더욱 치명적이었다.
K그룹의 임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적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K그룹은 눈에 띄게 변해 있었다. 권지훈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더 이상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이 아니었다.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존중받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회사는 프로젝트를 이뤘지만 더 건강하고 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깊은 슬픔과 후회가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감정이 그의 내부에서 불꽃처럼 피어올랐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분노였다. 숙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독한 혐오와 분노였다. 권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예전처럼 화려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차갑고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훈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는 매일 밤을 새우며 그녀의 공격을 방어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과정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유능한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서연에게 의존했던 과거를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싸우고 책임져야만 했다.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녀는 이미 두 걸음 앞에서 그의 길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때 그의 컴퓨터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한서연이었다. 제목은 싱가포르 AI 헬스케어 합작법인 설립 제안건. 문에는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그녀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다. 책상과 의자, 컴퓨터, 주인을 잃은 물건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하지만 공간을 채우고 있던 그녀의 존재감, 그녀 특유의 옅은 난초향, 그리고 언제나 느껴지던 차분한 에너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공간은 차갑고 낯설었다. 권지훈은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 특유의 날카로운 분석과 대담한 비전이 담긴 완벽한 사업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와 직접 마주해야만 했다. 3차 심사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지는 복잡한 복도. 그는 인파를 헤치고 나가 홀로 서류를 챙기고 있는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 지난 몇 년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진심으로 행복하고 희망에 찬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키보드 위로 손을 얹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답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권지훈이 아니었다. 한서연을 잃어버린 6개월의 지옥 같은 시간은 그의 오만함의 껍질을 벗겨냈고 그녀가 남긴 이 마지막 진실은 그를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각성시켰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아.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다.